네, 제가 아니 지금 뭐 박정훈 의원의 뭐 이것저것을 끄집어내서 지금 뭐 공격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잖아. 오늘은 그럴 거예요. 오늘은 그런 거예요? 오늘은 그럴 거예요. 자, 오늘의 쓴소리 상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오른쪽에 강성만 위원장님 잘 아시는 분이시죠. 제 왼쪽에 현직 김규남 서울시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합시다. 오늘 날짜는 4월 9일입니다. 김규남 시의원님 어저께 시의회에서 기자회견 하셨죠? 예, 네. 기자회견. 서울 송파갑 공천 과정에서 드러난 불투명한 공천 청극을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무너졌습니다. 둘째, 고액 후원과 보훈 공천 의혹에 답하십시오. 박정훈 의원의 갑질 정치, 그 실제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우리 뭐 아시겠지만 현직 시의원인데 컷오프 당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정훈 의원이 보도자를 냈습니다. 박정훈 의원실에서 알려드립니다. 공천 탈락한 김규남 시의원의 성명과 관련해 잘못된 사실과 악의적인 왜곡이 있어 바로잡습니다. 김 의원의 공천 탈락은 부진한 성과에 따른 조치인데도 분풀이성 성명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시의원이 되자마자 TBS를 김어준의 소나기에서 빼내는데 1등 공신이셨어요. 그거는 사실 뭐 엊그저께 그 장동혁 대표 이재명 대통령 만나는 자리에서 그 TBS 얘기하니까 정청래 의원도 살짝 발을 뺐어요. 그래서 TBS에서는 아마 이번에 그 추경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잘한 일입니다. 근데 성과가 부진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과가 부진하네요.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하십시오. 그냥 하십시오. 정말 그 초선으로서 의정 활동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TBS는 당시에 2022년에 당선될 때 우리 서울 시민의 열망이었습니다. 이 TBS를 없애야 된다. 그리고 가짜 방송하는 김어준을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2년 동안 활동하면서 오로지 거기에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어준을 퇴출했고요. 그리고 김어준을 여러 가지 이제 괴롭혔습니다. 굉장히 제가 TBS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좀 괴롭혔고, 그래서 이거는 또 그런 뭔가 의회에서 해야 되는 의정 활동이고 지역 활동도 굉장히 저는 뭐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기 그렇지만 열심히 했다고 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풍납동이라는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납동을 위해서 풍납동 주민을 위한 특별 조례를 제가 45년 만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특별 조례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특별하거나 사람의 특별한 것을 특별 조례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마 서울시에 45년 전에 있었던 특별 조례는 농지세에 관련된 특별 조례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만든 게 풍납동 주민분들을 위한 풍납토성 주민 이주대책 지원 및 정주환경 개선 조례인데요. 45년 만에 서울시에 첫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풍납동 이외에도 우리 잠실 지역에는 학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학교를 지을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진보 교육감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제가 5천만 원 용역을 받아서 교육청이 직접 실행하게끔 해서 학교가 필요하다라는 결과를 교육청으로 받아냈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최초로 도시형 캠퍼스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도시형 캠퍼스가 일반적으로 분교 형태인데요.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학교를 만드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서울에서만 만든 게 아니라 전국에서 최초로 제가 만든 건데요. 이 정도로 뭐 입법 성과만 말씀드리면 이 정도인데 예산도 정말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박정훈 의원은 뭐 법을 만든 게 있나요? 아니면 지역에 국비를 가져온 게 있나요? 국회의원이 해야 될 것이 그런 것들인데 뭐 법도 안 만들어, 뭐 예산도 안 가져, 뭘 한 겁니까 도대체? 그 입장문에 보니까 뭐 시구위원들을 관리하는 더 일을 독려하게 한다. 그게 국회의원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국회의원의 역할은 입법입니다. 주민분들, 풍납동 주민분들을 위한 풍납동 특별법 지금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통과시키십시오. 국회의원의 역할 꼭 하십시오. 국비 많이 가져와서 학교 설립하게 하고 풍납토성 주민분을 위해서 국비 가져오십시오.
자기 일부터 좀 똑바로 하십시오. 당협위원장 같이 하시는 입장에서 네. 이런 공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뭐 이 본인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밑에 시구위원들이 잘못해갖고 그리고 이게 그 박지원 의원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뭐 이거 뭐 제가 알고 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전부 허위 사실이에요. 거의 허위 사실이고 이런 위원장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김규남 우리 서울시 의원이 지역구를 위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한 일들을 많이 하셨네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세세한 것은 모르지만 이 정말 TBS 문재인 정권 때 그 김어준의 TBS가 얼마나 그 많은 가짜 뉴스로 우리 이 보수의 우리 국민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망쳤다는 것을 기억을 하는데 김규남 우리 의원이 절대 안 된다 하면서 사실 그 TBS를 그 무력화시켰잖아요. 김어준을 쫓아내고 이건 국회의원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김규남 의원을 기억을 하거든요. 그럼 이런 영웅적인 일을 한 이 보수의 촉망받는 젊은 정치인이 정말 이 경선조차 해볼 기회조차도 못 갖고 이 비 맞은 저 벚꽃처럼 사그라진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저는 이게 과연 그래서 이게 과연 자랑 공천이냐? 제가 뭐 같은 동료 위원장으로서 우리 박정은 또 국회의원도 하고 계시고 뭐 그분의 공천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우리 당이 청년 배려 공천하라고 하면서 이제 정말 이제 갓 30 초반에 이런 유망한 이런 청년 정치인들이 클 수 있는 길을 이렇게 꺾어버린다는 게 나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이런 사람들에게 적어도 경선의 기회를 주는 공천이 저는 올바른 공천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금 일단은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생각보다 송파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관심이 좀 많아서 제가 뭐 아시다시피 그 좀 친한계 의원들한테 비토적인 게 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풍납동이 이제 개발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제가 아까 그러니까 또 물론 좀 돌아가긴 했지만 또 약간 화가 나가지고 좀 세게 얘기를 했는데 풍납동을 말씀드리면 사실 문화유산 때문에 개발이 굉장히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아타운, 모아주택이라는 게 모아서 거기를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따로따로 개발을 하게 되면 우후죽순 개발이 되니 대신에 모아서 하는데 좀 혜택을 주겠다. 용적률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의 주차장을 좀 통합해서 쓸 수 있다든지 이게 오세훈 그 시장의 정책인데 당시에 이제 2022년에 우리 풍납동이 모아타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당시에 600세대 가량이었는데요. 제가 오세훈 시장에게 꾸준히 시정 질문하고 꾸준히 요구를 해서 규제 해제를 했습니다. 그게 도로 주변에 그 가로경관 지구를 해제해서 원래 6m밖에 못 올라가 6층밖에 못 올라가는 건데요. 15층까지 올리면서 900세대로 그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아타운 지구가 두 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모아타운은 이제 1만 제곱미터 이하만 되는 건데 왜냐하면 모아타운이 소규모 그 주택 개발입니다. 그런데 주민분들의 요구는 우리 두 개로 나눠짐이고 동의도 못하고 이게 진행이 안 된다. 한 개로 합쳐달라. 그렇게 해서 제가 SH를 꾸준히 설득해서 한 개 지구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작이 된 건데 도대체 이걸 저를 일을 안 했다고 하면 아니 근데 내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예. 박정원 의원은 2024년도에 왔잖아. 그럼 2024년 이전에 있었던 일은 본인이 한 게 아니에요. 그 시의원, 구의원이 한 일을 자기의 그 성과라고 내세우고 싶어도 본인이 오기 전에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은 그 전 국회의원이 가져가야지 왜 박정원 의원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한 성과인 마냥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본인이 거기서 삼선 사선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공약 추진단장을 임명한 게 그 김규남 의원이 일을 못해서라고요? 저도 이게 할 말이 있는 게 제가 박정원 의원 처음에 왔을 때 공약을 지역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공약 추진 단장, 공약 개발 단장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공약을 다 만들었습니다. 제 지역도 그렇고 이제 갑 지역 전체 공약을 제가 다 굉장히 그때 어려웠습니다. 제가 공약 추진에 관한 사항도 페이지도 거의 한 몇십 페이지 되는 걸 만들어서 계속 추진 현황을 점검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 와서 들리는 얘기는 뭐 제가 공약을 잘못 만들어서
뭐 배현진 의원 지역은 공약 추진율이 80%가 되는데 우리는 50%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 하고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공약도 못 만들 뻔한 사람을 제가 공약을 만들어 줬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모아타운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일은 정말 이제 우리 김규남 의원하고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협력해서 해낸 일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럼요. 용적률을 그렇게 15층까지 올리고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해내고 다른 지역 시의원들은 예. 못했을 거예요. 예, 못했어요. 예. 네. 그런 일을 한 시의원이 내 기억에 뭐 없습니다 거의. 근데 그 사실은 그 국회의원도 못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 일도 내가 들어보면 예, 물론 이제 국회의원도 뭐 서울시장을 만나서 뭐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실질적인 실무적인 이런 일을 하는 과정은 김규남 서울시의원이 한 건데 참 대단한 유능한 그런 어떤 젊은 정치인인데 제가 저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 제가 이거 읽다가 제일 황당한 게 송파갑에 공약 추진단을 만든 건 김규남 의원의 업무 성과가 매우 부진했고 지역 활동도 소극적이라는 지역 주민들의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공약 추진단을 만든 건 김규남 의원의 업무 성과가 매우 부진했고 지역 활동도 소극적이라고? 그리고 이 사고가 조금 잘못된 게 공약 추진단은 박정훈 의원실의 공약 추진단이 아니라 송파갑 당원협의회 공약 추진단입니다. 그럼 체계상 이제 송파갑 당협에 이제 사무국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리고 공약 추진에 있어서 이제 회의를 뭐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정기적으로 열어서 뭐 체크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 추진 단장이 이런 시의원이나 구의원 이런 지방의원의 업무까지 이제 한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이런 기본적인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 아닌가. 아직 국회의원 되신 지 2년이 안 되셔서 그런지 이런 당이라든지 아니면 업무 체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박정원 의원님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2024년, 2025년, 2026년 걸 돌려줬다고 그랬죠? 네. 돈 돌려줬다고 얘기했죠? 네. 근데 어저께 매일신문 취재에 의하면 2024년 건 안 돌려주셨어요. 자, 그리고 2025년 3월에 그 기회사 이름이 뭐가? 네. 전 장의 감사위원으로 윤유진 세무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윤유진 세무사가 2025년 5월에 박정훈 의원의 지역구 송파갑 당협의 공약 추진 단장이 되셨어요. 이거 추천했겠죠? 그리고 올해 3월에 송파 1선거구의 시의원 공천을 접수했어요. 이게 커넥션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공식적으로 제가 그 재심 청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공천관리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 부분 잘 판단해 주시고 검증을 다시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심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예, 재심은 10일 이내로 나오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재심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황당한 게 제가 일단 당에 확인한 건 이제 3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파 1, 2 선거구만 이제 결과가 나온 게 지난주 금요일 그 6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3일이라고 하면 금, 토, 일이거든요. 상식적으로 주말에 재심 청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획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뭐 재심 청구 너네가 안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만들려고. 아니 그 서울시당 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죠, 그거는. 그것도 정상적이 아니라 제가 또 좀 깊게 알아봤습니다. 이 송파 1, 2 선거구만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 없고 기자단 공보방 서울시 공천관리위원회 공보방만 올라와서 알림으로 딱 카톡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루트로 좀 확인해 봤습니다. 시당에 실수였다. 굉장히 큰 문제죠. 이 송파 1, 2 선거구가 나오기 전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4차입니다. 4차 발표고 이게 5차가 돼야겠죠. 근데 이거는 5차가 아니라 그 공지만 한 개 뜨고 5차는 따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이 절차가 이상해진 거죠. 그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 우리 당이 공당인데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 의도가 없다고는 하지만 또 공교롭게도 그 금요일 6시에 결과가 나왔고
이의 신청은 3일 이내에서 당에서 하라고 제가 확인을 했고 그거는 추후에 당직자를 통해서 제가 일요일 날 안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부랴부랴 가서 5시 좀 넘은 시간에 접수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참 공교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교롭다. 최신 접수를 했으니까 그 문제는 뭐 그렇게 깊이 뭐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 공천 때는 토요일 일요일 업무를 다 봐요. 다 보고 또 공천 심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뭐 자꾸 돌아가면서 여러 지역을 하다 보면 실수도 있을 수시로 공고가 나올 수도 있고 뭐 하니까 그래, 그건 실수라고 해주자. 그런 문제는 실수로. 뭐 의도로 했어도 지역적이네. 걔네들이 의도를 했어도 자 제가 또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그 이게 왜 그런 얘기가 또 있었어요. 그 윤유진 세무사를 송파일에 내정을 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이 내정설이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박정원 의원이. 뭐 단체 SNS 방해겠죠. 거기서 지금은 이미 결정이 났어요. 그 송파구청장 후보는 현 성황석 그 송파구청장으로 이제 그 확정이 났는데 그 당시에 확정이 안 났을 텐데 구청장 후보가 인품이 좋고 열심히 할 거라고 하네요. 의원님들 관심 갖고 봐주세요. 이 얘기가 뭐예요? 시구위원들한테 이러라 하는 거랑 뭐가 답니까?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시구위원들한테 밀어라고 얘기한 거라는 거를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박정원 의원이 시구위원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는지. 자, 박정원 의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보다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안 두려워하셔도 돼요. 저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셔도 됩니다. 근데 고소하신 분이 다 까셔야 되는 거 알죠? 저도 다 깔 겁니다. 그러면 저 다 사실 땡큐입니다. 근데 이거 김어준 따라하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하긴 한데 나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해주면 좋지. 제발 정상적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게 그 얼굴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 수도권 힘든 곳에 한동훈 전 대표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아니 저 지난번 총선 때 지원 유세도 안 오셨잖아요. 뭐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그 섭섭했잖아요. 금천동은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아유. 안 간 데가 많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안 가버렸죠. 이러시면 안 돼요, 당 대표가. 아니 그 지난번 선거 때 다 가야 돼.